서울 강남, 부와 성공의 상징이던 박씨 가족.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들의 집에서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 없이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오늘 당신이 알고 있던 행복한 가족의 이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박씨 가족은 서울 강남의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적인 가정이었다. 그들의 집은 고급 저택으로 내부에서 보기에는 완벽하게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듯했다. 매일같이 가족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대화가 울려 퍼졌고 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가정으로 여겨졌다. 박지호 씨와 그의 아내 김수진 씨는 각각 건설업계와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자녀들 역시 학교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가족 내에서의 화목한 관계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은 강하게 묶여 있었고 그들의 저택은 언제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지호 씨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으며 김수진 씨는 예술적 열정과 사회적 기여로 잘 알려져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의 첫째 아들 박민주는 17세로 미국 유학을 꿈꾸며 경영학을 공부하고자 했다. 둘째 딸 박혜진은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막내 아들 박대염은 가족의 햇살 같은 존재로 집안에 웃음을 더했다. 이처럼 박씨 가족은 누구에게나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보였고 그들의 집은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 열리는 따뜻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삶의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비극이 숨어 있었다. 박씨 가족의 일상은 2015년 5월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저택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돌변했다. 평소처럼 아침이 밝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옆집에 살던 이웃인 정미순 씨는 이상하게도 박씨 가족의 집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느꼈다. 평소에 듣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주방에서 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처음에는 사생활을 존중하려 애써 무시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졌다. 결국 그녀는 박지호 씨에게 전화를 시도했지만 그 어떤 응답도 없었다.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고 마침내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집의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갔고 곧바로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가 퍼졌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된 박지호 씨와 그의 아내, 부자녀와 첫남의 시신은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그들의 집은 아무런 분한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강제로 열린 문이나 창문도 없었다. 사건의 전개는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왜 이토록 평화롭고 화목한 가족이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박씨 가족의 비극적인 사건은 강남의 부유한 동네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결말을 맞이했다. 박씨 가족이 직면한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이제 더 깊이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완벽한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다. 이 사건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박씨 가족은 누구나 부러워할 정도로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여겨졌다.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정은 성공과 화목의 상징처럼 비춰졌지만 비극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들의 내면에 숨어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깊은 사랑과 상호 존중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가족을 겨냥한 심리적 압박과 갈등을 알지 못했다. 박지호 씨는 언제나 가정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지역 사회에서도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 역시 가정 내에서 겪은 개인적인 갈등이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수진 씨 또한 예술과 사회적 기여로 잘 알려졌지만 그녀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나 가정 내에서의 불만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표면적인 완벽함 뒤에는 늘 갈등의 씨앗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파멸로 이어졌다. 특히 이 사건의 진상은 그들의 가족 내에서의 갈등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박지호 씨와 김수진 씨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가족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 간의 갈등은 미처 해결되지 않았다. 박민준과 박혜진은 각자의 미래와 꿈을 위해 분투하고 있었지만 그들 간의 경쟁과 감정적 소외는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 또 막내 박대염은 가족 내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존재로 남아 있었지만 그의 행복한 모습이 이 사건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미묘한 갈등들이 서로 얽히며 결국 이들은 공통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가정 내 갈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바로 그 이유가 이 가족을 더욱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평소에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외적인 담엄하게 불과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사건 발생 당시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박 씨 가족의 비극은 그들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강남이라는 고급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처럼 평화로운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람들은 박 씨 가족을 이상적인 가정의 모델로 보았고 그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집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 어떤 예측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저는 박지호 가족이 거주하던 강남의 고급 저택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의 최초 발견 순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 강남의 조용한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항상 밝은 불빛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박 씨 집은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정미순 씨는 이 평소와 다른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5시가 되면 들려오던 박 씨 가족의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고요한 집안에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미순 씨는 처음엔 그저 무시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한 감정이 더해졌습니다. 점점 커지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그녀는 결국 옆집의 대문을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공포로 변해가던 중 그녀는 박지호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역시나 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코를 찌르는 강한 악취가 감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며 집을 떠나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도착했고 대문이 이상하게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맞이한 것은 끔찍한 현장이었습니다. 거실의 가구들은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에 띄는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하자 어두운 복도가 등장하며 그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방의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박지호 씨와 그의 아내 김수진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어 알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방에서도 경찰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17살 된 박민준과 9살 된 박대영, 그리고 박지호 씨의 첫남 김우재의 시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시신들은 끔찍한 방식으로 삶을 잃었으며 현장 곳곳에 흩어진 피는 범인의 극단적인 분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집 안에서는 문을 강제로 열거나 저항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 속에서 일어난 일처럼 범인은 빠르고 냉혹하게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저택을 봉쇄하고 사건의 비밀을 감추려 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은 강남저택, 가족 참사라는 제목으로 사건의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남 지역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주변 사람들은 박 씨 가족이 이런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미순 씨와 같은 이웃들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화목하고 존경받던 가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에서 두려움으로 변했고, 이웃들은 누구보다 빨리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지호 씨는 건설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수진 씨는 예술적인 감각과 사회적 헌신으로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모범적인 부부로서 박 씨 가족은 화목하고 성공적인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박지호 씨와 김수진 씨는 모두 지역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학문과 예술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완벽한 삶 뒤에는 누군가가 느끼고 있던 억눌린 감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이나 우연이 아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가족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고, 이는 강남 지역 사회 전체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범인의 철저한 계획과 행동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가정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침입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범인이 박지호 씨와 그의 가족과 가까운 인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빠르게 자취를 감추었고 증거를 철저히 없앴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범인의 신발 흔적을 추적하면서 대중적으로 판매되는 운동화에서 발견된 피가 박지호 씨와 그의 아들 박민준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재민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집을 재수색하여 더욱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시작한 후 김재민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민의 자백은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억눌린 감정과 질투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지호 씨와 그 가족들로부터 억압당했다고 느꼈으며 그로 인해 깊은 분노와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감정적 갈등과 경제적 압박이 폭발한 결과였습니다. 김재민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가족 내 갈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위협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김재민은 박지호 씨의 매제이자 이 사건에서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건 초반에 그다지 주목받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개인적인 배경과 박지호 씨와의 관계가 점차 수사팀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김재민은 과거 박지호 씨가 운영하던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기술자였고 그의 직업적 능력은 그가 가족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외모와는 달리 그는 내면에서 상당한 고통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고 있던 재정적 문제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그의 인생을 점점 더 압박하며 결국 범행의 동기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민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의 부채는 해소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박지호 씨에게 여러 번 금전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그의 요청은 끝내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그와 박지호 씨 사이에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김재민은 가족 내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인물인 박지호 씨를 보며 자신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박지호 씨는 항상 그에게 신뢰를 보였고 김재민은 그의 자존심과 경제적 실패를 의식하며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지호 씨가 김재민의 재정 문제를 도와주려 했을 때 그는 점점 더 억눌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누군가는 부족함을 겪는데 그는 왕처럼 살 수 있는 건가? 라는 발언은 그가 느끼고 있던 불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내면에는 박지호 씨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그를 향한 깊은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해졌고 결국 김재민은 이를 폭발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김재민은 박지호 씨의 집에 침입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을 차례로 살해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냉철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사건 현장에서 강제로 열린 문이나 창문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집의 보안 시스템이 사전에 무력화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범인이 집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전풍한 사람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김재민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고 그의 범행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민은 범행 후에도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아내인 박수경과 함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의 진술은 모순되었고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김재민의 집에서 발견된 운동화 한 켤레를 분석하여 그 신발에서 발견된 혈액이 박지호 씨와 그의 아들 박민준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사건 전날 김재민이 편의점에서 고무장갑과 금속 파이프를 구매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히면서 그의 범행 준비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김재민은 초반에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증거들이 하나하나 밝혀짐에 따라 점차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고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에서 느끼던 지속적인 억압과 질투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김재민은 박지호 씨가 자신의 실패를 비웃으며 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상실감이 그를 이 사건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항상 아래에 있었다고 느꼈고 이러한 감정들이 결국 그의 마음 속에서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재민의 자백과 함께 사건의 진실은 점차 밝혀졌습니다. 박지호 씨의 성공적인 경영과 그의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던 이미지 뒤에는 그들만의 복잡한 감정적 갈등이 숨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민은 그들의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실패와 무력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서 감정의 억압과 질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가족 내에서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재민의 범행은 그의 내면에서 억눌린 감정이 결국 폭발하게 된 결과였으며 그의 동기는 단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 간의 불화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감정의 파괴력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감정적인 억제와 무시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깊이 깨닫게 했습니다. 박혜진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비극적인 사건의 여파를 고스란히 견뎌야 했다. 그녀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넘어서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날 아침,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이던 그녀는 가족의 죽음을 알리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고 충격은 그녀를 한동안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빈 집과 떠난 가족들의 빈자리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그런 공허함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한때 행복했던 가정은 이제 그녀에게 처참한 비극의 현장으로 변했다. 박혜진은 고통스러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던지며
왜 그녀만 살아남았는지, 만약 그날 자신이 집에 있었더라면 가족을 지킬 수 있었을지에 대해 자책의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운명에 휘둘렸을 뿐인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런 죄책감은 그녀를 매일 밤 반복되는 악몽 속으로 밀어넣었고, 그녀의 정신적인 고통은 깊어졌다. 그녀는 종종 꿈속에서 피로 물든 집과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지 못했다고 느꼈다. 이 고통은 그녀가 끼어 있을 때도 떠나지 않았고, 범인의 숨결이 여전히 그녀의 귓가에서 울리는 듯한 환각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박혜진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가족을 잃은 고통을 고립 속에서만 짊어지려 했으나 점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생존이 우연이 아니다, 가족을 대신해 살아갈 기회를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박혜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박혜진은 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을 이어갔고, 졸업 후에는 아동과 가정을 위한 비영리 활동에 참여하며 비극적인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힘썼다. 그녀는 어두운 나날들을 극복하고 가정폭력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어둠 속의 빛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심리적 지원뿐만 아니라 가정 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박혜진은 자주 지역 사회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비극을 나누었다.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박혜진은 한 인터뷰에서 저는 제 가족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아가고 그들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배했던 죄책감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의 재탄생이 아니라 상실을 통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박혜진은 어두운 나날들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고 있다. 그녀는 진정한 재탄생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고 빛나는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5월 어느 밤, 대한민국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 일어난 비극은 한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박 씨 일가가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날 아침 일어난 참사는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의 이면에 숨겨진 갈등과 질투가 어떻게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였다. 김재민의 자택과 그의 범행의 동기는 이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었다. 김재민은 박지호의 매제로 한때 박지호 씨가 운영하던 건설 회사에서 일하던 기술자였다.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갈등 속에서 점차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빠졌고, 결국 그는 박지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원망을 쌓아갔다. 김재민은 자신의 실패와 박지호의 성공을 비교하며 점차 박지호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가 받은 사랑과 관용을 배반하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재민이 자신의 범행을 철저히 계획했으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품고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다는 점이다. 김재민은 박지호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택적인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박지호와 그의 아내 김수진은 그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다. 박지호와 김수진은 그들의 방에서 공격당했으며 두 사람의 시신은 그들의 삶을 잃은 비극을 고백하는 듯 피로 물들어 있었다. 두 번째 피해자는 박지호의 큰아들 박민준이었다.
그의 방에서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민주는 깨어난 후 살해당하기 전에 얼굴에 질식의 흔적을 남기며 폭행을 당했다. 박민주는 그의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거두었고 그의 무표정한 눈빛은 사건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 외에도 박지호의 아들 박대영과 김수진의 첩남 김우재 역시 살해당했다. 박대영은 자신의 침대 옆에서 살해당했고 그의 작은 손에는 사랑스럽게 쥐고 있던 곰 인형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이 장면은 범인의 잔혹함과 냉정함을 상징하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김우재의 시신은 그의 방에서 발견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가 묻어 있었다. 모든 방에서 발견된 시신들은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증언하는 듯했으며 이는 사건의 끔찍함을 더욱 강조했다. 김재민은 범행 후 그의 계획을 철저히 숨기려 했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감춰지길 바라며 증거를 은폐하고 중요한 단서들을 숨기려고 했지만 경찰은 그의 행동을 점차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운동화에서 발견된 혈흔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박지호와 박민준의 DNA와 일치했다. 또한 사건 전날 김재민이 편의점에서 고무장갑과 쇠막대기를 구매하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은 그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김재민은 초반에 사건과의 연관을 부인했지만 점차 경찰의 압박 속에서 그의 자백은 불가피해졌다. 결국 그는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하며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박지호에 대한 질투와 원망 때문이라고 고백했다. 김재민의 자백은 그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그의 내면에 어떤 갈등과 상처가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그는 박지호의 성공을 질투하며 그가 이루지 못한 삶을 박지호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더군다나 김재민은 박지호가 자신의 금전적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고백한 분기는 단순한 질투나 복수심을 넘어서 자신이 더 이상 억눌릴 수 없는 존재로 느껴졌다는 것이다. 그는 박지호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이 느끼는 압박감을 해소하고자 했으며 그의 실패와 고통을 극복하려 했다. 김재민이 자백한 이후 그의 동기와 행동은 공공연하게 밝혀졌고 그가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법정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그의 재판은 단순히 한범죄자의 처벌을 넘어서 가족 간의 갈등과 숨겨진 문제들이 어떻게 폭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재판에서 검찰은 김재민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살인임을 입증했다. 재판 중 제시된 증거들은 김재민이 얼마나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김재민의 자백은 그가 가족에게 겪었던 상처와 그가 느낀 무력감을 드러내었지만 그가 저지른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었다. 박지호와 그의 가족은 김재민에게 수차례 사랑과 도움을 베풀었지만 그 모든 것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단순히 질투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본성에 존재하는 복잡한 갈등과 감정들이 어떻게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최종 판결은 김재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이는 그가 저지른 범죄의 엄중함을 반영하는 판결이었다. 이 판결은 단지 범죄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족 간의 갈등과 심리적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졌다. 또한 이 사건은 사회가 가족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감정의 폭발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경고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번 비극적인 사건은 한국 사회와 강남 지역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박지호 가족의 비극은 단순히 일회성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함, 특히 가족 내에서 쌓인 갈등과 그로 인한 심리적 상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김재민의 범행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억눌린 감정과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는 박지호를 포함한 가족을 자신의 억제된 감정의 표출 대상으로 삼았다. 이 사건은 또한 우리가 가족 내의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려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한다. 모든 것이 표면적으로 화목해 보였던 박씨 가족의 경우 내면의 갈등과 억눌린 감정들이 결국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가 관계에서의 진정한 소통과 감정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 비록 김재민이 처벌을 받았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삶은 결코 복구될 수 없다. 박혜진은 이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로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이제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어린이와 가정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슬픔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그 고통을 새로운 힘으로 변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비극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조차 감춰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지 한 가족의 비극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가 얼마나 주의 깊게 우리의 감정과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일깨운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문제와 갈등이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도 그 속에 감춰진 상처들이 결국 퍼져나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박혜진은 비극을